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화요일 대박클럽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가 오랜만에 막판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1570선을 회복했는데요. 지난 이틀간 크게 빠졌었죠. 4% 가까이 하락했었는데 오늘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IT나 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산재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크게 오르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려줬는데요. 하지만 그간 지수를 미끄러뜨렸던 대외적인 악재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대박클럽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상황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불안한 모습들 해결해보는 실마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시작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고수는 해결사란에 종목을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요 빠른 시간 안에 또 종목 상담도 해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마련된 이벤트가 있죠.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닉네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색채의 연금술사 로전 티켓을 2장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도 두 분을 추첨을 해봤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1309님께서 다시 재방송 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고요. 또 한 분은 2962님인데요. 정확한 정보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두 분께는 색채의 연금술사 로전 티켓 2장씩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더욱더 재미있는 문자 메시지, 무료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가 있는데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대박클럽의 첫 코너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하이리치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솔로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솔로몬님. 네. 오늘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하는 종목 수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네. 고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오늘은 그렇게 지수가 오른 거에 비하면은 네. 고수익을 올리기는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썩 그렇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다만 오히려 이제 지수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많이 한 부분들 때문에 네, 지수가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최고의 수익을 거두신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알고 계세요, 솔로몬님?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면은 하이리치 증권 전문가들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상한가 종목들을 잘 잡아내요. 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테마주 매매나 이런 부분들을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민감하게 좀 잡아내지 못하는데 또 다른 이런 그 테마주 단기 매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정책적인 방향성 또 그 수급적인 부분들 뭐 이러한 테마들을 갖다가 정리를 잘 해가지고 아주 발빠르게 잘 잡아내거든요. 저도 옆에서 보면 깜짝 놀랐는데요. 네. 네, 오늘도 저희 그 비전 3000이라는 분이요. 네, JC현을 오늘 그 매매를 하셨는데 네. JC현 오늘 또 마감이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그러네요. 기가 막힌데요. 이 솔로몬님께서 추천하신 종목은 아니지만 자, 오늘 비전 3000님께서 JC현을 가지고 12%로 고수익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먼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JC현이 상한가에서 장을 마쳤는데 오늘 JC현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거두셨어요? 오늘 매수한 건 아니고요. 네. 어제부터 매수를 했고 오늘 근데 상한가는 못 팔고요. 12% 정도 수익 나서 그 정도 차익 실현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몇 %나의 수익을 보신 거예요?
1박 2일에 한 12% 정도? 그 정도 12% 정도요? 예. 제이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윈도우 7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이제 시장의 각광을 받았었는데 또 한 가지 뉴스가 또 더해졌더라고요. 요새 뭐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폰, 윈도우 7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뭐 출시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스타크래프트 2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 3D 관련 뭐 여러 가지 요새 좀 복합적으로 좀 테마가 좀 얽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원래 테마주를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닌데 어제 조금 한번 먼저 선침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으셨던 건가요? 운이라기보다는 조금 먼저 알았던 거죠. 먼저 일정이라는 게 다 있어요. 어떤 종목마다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일정이 다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먼저 알고 먼저 대처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비전 삼천님. 감사합니다. 그 밖에요. 또 네네.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한 종목만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우리 솔로몬님도 잘 아시는 종목이에요. 휴맥스요. 휴맥스요? 네네. 네, 왕초보치 현장도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는 들어가볼 만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휴맥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대주주가 이제 휴맥스 홀딩스랑 이제 뭐 1대 1.3인가 그 정도로 이제 주식 교환을 해주겠다라는 소리 때문에 좀 지지를 잘 받다가 최근 이제 장 급락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요. 15,000원 초반 라인 이 정도 라인이면 우선은 단기적으로 뭐 꼭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도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볼 만한 그런 자리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조만간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동계 올림픽이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월드컵 수혜주도 이제 HD 셋탑박스 같은 것도 많이 또 팔릴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휴맥스를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비전 삼천님. 네네. 네, 오늘 고수익 올리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윈도우 7 관련주로 분류됐던 제이시언이요. 이제 윈도우 7 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윈도우 7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공하면서 상한가까지 올랐었는데요. 비전 삼천님께서 이 종목으로 12%의 고수익을 내셨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시간이죠. 왕초보치 현장의 투자 일기를 이어갈게요. 자, 왕초보치 현장의 투자 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확인을 해드려야겠죠? 네, 갖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LG화학과 게임비리 20%씩 있고요. 휴맥스, 아가방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이 4종목이 10%씩 있습니다. 현금은 20%가 있습니다. 자, 지수가 사흘 만에 1% 이상 반등했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팔고 있고요, 솔로몬님. 네. 증시를 둘러싼 대외적인 악재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안심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바닥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다만 우리가 어제 그 시크릿 시간에도 배웠듯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적어도 1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보면은 가장 단기 낙폭이 강한 시점, 강했던 그런 시점에서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왔다라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충분히 우리 증시의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또한 최근에 금융 위기의 어떤 재발, 더블딥, 긴축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반에 대한 우려가 다소 조금 과대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최근에 주식 시장이 많이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프로그램 매도라는 것 때문이기도 했거든요. 네. 오늘 외국인들이 여전히 거래소 시장에서 주식을 순매도를 했지만은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했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의 오늘 매도 규모 부분들을 보면은 프로그램 차익 거래 쪽에서의 매도가 상당히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그 프로그램 차익 거래 매매는 결국 선물이라든지 또는 옵션과 연계되어서 움직이는 흐름들인데요. 바로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옵션 만기일이 하나의 큰 어떤 전환점,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지금 바닥이다라고 딱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조만간에 바닥을 확인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옵션 만기일이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이 바닥을 확인할 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일단 목요일을 지날 때까지는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네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좀 변동성이 큰 흐름들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에 그 캔들 분석이라는 시간에 통해서 이제 캔들 분석의 몇 가지 패턴들을 배우긴 했었는데요. 네. 오늘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캔들 분석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매수 신호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캔들 분석상 오늘 매수 신호가 나왔다. 네. 네. 여러분들도 HTS를 한번 켜놓고 보시면은 혹시 잠깐 여기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있습니다. 오늘의 캔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제 음봉이 나왔고 오늘 양봉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어제 발생했던 양봉과 음봉의 그 파란색의 몸통이라고 그러죠. 이 사각형의 몸통이 사실은 이 오늘 그 발생한 몸통 안에 다 포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시초가가 전일 몸통보다 아래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늘 종가가 전일 몸통 파란색 선 위쪽 사각형보다 더 높은 데서 끝나버렸거든요. 이러한 형태를 일반적으로 이제 잉글핑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장악형. 그래서 앞에 그러니까 즉 전일에 형성되었던 음봉을 장악을 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캔들상으로는 매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바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심증적으로는 바닥이었으면 또는 바닥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솔로몬님, 네. 그렇다면 바닥을 좀 더 다지지 않고 지금 올라간다면 상승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다지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게 무슨 이유냐면요. 최근에 그 한 달 사이에 프로그램 쪽에서 그러니까 선물하고 옵션하고 연결되어 있는 쪽에서 매도가 나온 물량이 거의 한 3조 원 가까운 수준의 물량이 쏟아져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흐름들이 단절된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 차익거래 순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수세로 유입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할 경우에는 주요 대표 우량주, 지수 관련 대표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제 선순환이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할 경우에는 오히려 어줍지 않은 그런 이제 중소형 개별주 종목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낙폭과대 대형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초보 최원장이 갖고 있는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교체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들고 있는 게 당연하겠죠. 네, 예. 아마도 이제 지금 현금이 20% 정도 있으시니까 네. 20% 한번 써볼까 하는 그런 욕심은 안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또 네. 지수 관련주들 좋은 종목들이 많이 네.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예. 사실 좀 여러 종목들을 더 사보고 싶긴 한데 네. 근데 네. 20% 정도의 현금은 조금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라갈 때 1차적으로는 만약에 지수가 터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골고루 반등이 나오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도주 관점에서의 어떤 좀 압축된 좀 더 나은 종목들로 선별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한 좀 미래 가치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로 한번 그 종목 선정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마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금 20% 정도는 조금 아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님, 네. 이제 설 전후해서 저희가 휴맥스라는 종목을 조금 더 사보자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예, 예. 지금 좀 많이 하락한 상황이어서 내일쯤 네.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서 하이라이트 시간에도 비전 3000도 휴맥스에 대해서 관심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네, 휴맥스에 대해서는 지금 휴맥스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못 올라가는 이유는 2월 16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공개 매수와 관련된 하나의 그 이벤트죠. 이 그 공개 매수권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또 현재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2월 중순 이후에 다음 주 이후에는 주가가 본격적인 어떤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휴맥스는 뭐 금요일 날 정도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정도 한 번쯤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초보 최원장이 오늘까지 내고 있는 수익률 확인을 해봐야겠죠? 먼저 종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좀 전에 보셨듯이 휴맥스와 아가방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할인이 10%씩 있고요. 게임빌과 LG화학이 20%씩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별로 수익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오늘도 0.24% 올라서 0.6%의 수익권 내에 들어와 있고요. 오늘 게임빌이 강했습니다. 2.59%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할인 역시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0.89%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비록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했지만 오늘 왕초보채은정은 힘이 납니다, 솔로몬님. 왜냐면요. 네. 비전 산첨님께서도 휴맥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솔로몬님께서도 앞으로 이제 이번 금년도 들어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네. 힘이 나거든요. 추가적으로 10% 더 매수를 해서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한번 사보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뒤에 지혜로운 솔로몬의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갈게요.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딩.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종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종의 위딩.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솔로몬의 지혜로운 명강의,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먼저 어제 대박 퀴즈 정답부터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어제의 문제는요, 주가가 기존의 추세 흐름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이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답은 1번. 이격도 분석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요, 하이리즈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장중에 또 시황 분석, 방송도 들어보시고 종목 추천하는 그 추천주도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어제는요, 이격도 분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솔로몬님. 네. 조금 내용이 어려웠거든요. 오늘 네. 먼저 정리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내용이 좀 네. 생소하잖아요. 용어도 그렇고. 네. 네. 사실은 이제 보조지표들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용어도 좀 다소 생소하시고 또 수학적인 공식들이 소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낯설어하고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가운데서 사실 이격도 분석이라는 부분들의 어떤 그 산출 공식이 사실은 제일 간단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주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전적으로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격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특정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만큼 많이 떨어져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칠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는 이렇게 등락을 일반적으로 합니다만은 이동평균선은 이제 이렇게 막 함께 따라 움직이지는 않죠. 이동평균선은 좀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 이동평균선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만큼 괴리가 발생했느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백분율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중립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이게 한 5% 정도, 그러니까 즉 이 기준값에서부터 한 5% 정도 벗어나 있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몇 퍼센트 떨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쭉 궤적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격도라는 것이죠. HTS 차트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위에 보시는 파란색 선이 바로 이격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나만 그려놨는데요. 20일 이동평균선하고의 그 괴리입니다. 가운데 선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100% 기준이죠. 100%라는 얘기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100%에 위치하는 이런 시점은 지금 현재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는 94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9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과매도되어서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그 94, 93 이러한 수준은 지난 1년 동안에 가장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으로부터 많이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과매도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도,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도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시장 흐름들을 평가하실 때 현재 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하실 때 이러한 이격도를 한번 참고를 하신다면은 보다 더 편안하게 객관적인 상황에서 한번 과거의 흐름하고 비교를 해 가시면서 좀 평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격도 분석상 지금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주가라는 것이 증시 격언을 우리가 좀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증시 격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재료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무리 어떤 재료가 좋고 뭐 정책적인 어떤 호재가 나오고 하더라도 사실은 수급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수급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던,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프로그램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그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이제 수급이 많이 좌우를 해왔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그런 증시 격언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재료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호재는 바로 낙폭과대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 어떤 재료가 나오고 정책적인 게 나오고 하는 것보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진 게 가장 좋은 재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격도 분석을 바로 이제 그런 증시 격언에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보조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요청이 들어오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것들 중에 하나가 볼린저 밴드라는 겁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지표 보는 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가 사실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은데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선들이 많아가지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볼린저 밴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또 아시고 싶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오늘 하루에 다 설명하기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볼린저 밴드라는 것도 결국은 기술적 지표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주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은 이동평균선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거든요. 네. 결국 이 볼린저 밴드도 이동평균선의 특성, 성질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하고 또 그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주가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우리가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즉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아래 위로 상한선을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를 기준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둬가지고 이 상한선과 하한선의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을 성질을 가정을 하고 이러한 그 특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밴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밴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볼린저 밴드라는 부분들은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요. 이렇게 움직여 왔을 때 기본적인 선을 갖다가 볼린저 밴드의 가장 기초값으로는 12일 이동평균을 둡니다. 12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자,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왔고요. 지금 제가 밑에다 이렇게 그은 게 10일 이동평균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12일 평균선을 기준으로 위에다가 얼마만큼 또 아래쪽에다가 얼마만큼의 폭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일 기준으로 위의 폭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주가가 이 상한선과 하한선의 밴드 사이에서 움직이는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잡아내는 그런 보조 지표거든요. 네, 솔로몬님. 네, 근데 예. 갑자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왜 이동평균선 중에 꼭 12일선 이동평균선을 쓰는 건가요? 네, 많은 지표들 분석을 하다 보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표 분석을 하실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값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고 처음에 설정되어 있는 기초 설정 값을 갖다가 대개는 그냥 이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12일이라는 것이 뭐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볼린저 밴드도 보통 기본적으로 12일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12일이라는 것은 아마도 과거 관행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주가가 거래가 되었던 날짜가 보통은 이제 요즘은 월, 화, 수, 목 주 5일 거래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토요일까지 거래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렇다면은 이 10이라는 것이 토요일까지 거래된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10이라는 것은 사실 2주간의 거래 기준을 갖다가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사실 요즘은 이제 2주의 거래일 수가 12가 아니기 때문에 이 10이라는 것을 10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10일로 바꿔도 상관없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10일이라는 값이 너무 좀 변동성을 자주 두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갖다가 20으로 설정을 하면은 보다 더 완만한 설정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보통 초기 설정값이 12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솔로몬님, 제가 네. 갖고 있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10일 이동평균선을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거나 20일 이동평균선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일목균형표라는 것들도 참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네. 일목균형표도 보면은 거기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숫자들이 뭐 26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그 26이라는 숫자도 보면은
한 달이라는 의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주 6일제였을 때 네, 그렇습니다. 64, 24 한 달을 표현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6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선행 스팬 같은 경우에는 52일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26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20으로 설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52라는 값 대신에 뭐 40을 쓰셔도 좋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동평균선 분석하는 부분들도 보면은 5일선, 21선, 11선, 60일선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그렇게 안 썼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썼었어요? 예전에는 6일 이동평균선, 12일 이동평균선, 2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75일 이동평균선 네. 이렇게 썼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 많이 쓰시죠? 예전에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쓰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150일 이동평균선을 썼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거래 제도가 바뀌면서 거래 일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써왔던 관행이라는 것들 때문에 예전에 그런 기초 값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12일 평균을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더 짧게 하셔도 좋고요. 더 길게 설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끔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밴드를 갖다가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전혀 여러분들 앞으로 소개되는 공식 이런 거 전혀 외우지 마세요. 전혀 외우신다고 하나도 투자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 12일 이동평균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정이 되면요. 이 12일 이동평균을 두고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갖다가 수학적인 계산으로 인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떨어졌었느냐. 그러한 평균들의 가격을 구해가지고요. 그 떨어진 값에다가 평균 표준 편차에다가 일반적으로 2라는 숫자를 갖다가 곱해서 그 표준 편차의 2배만큼을 아래 위로 벌려놓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라는 그 숫자들을 지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HTS 이렇게 좌측 상단에 보시면요. 그 조그만 글씨로 보면은 뭐 볼린저 밴드에 보면은 12 2, 뭐 이런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은 12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2라는 것은 평균적인 편차에 곱하기 2를 해서 그만큼 간격을 벌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간격을 벌려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뭐 외우시거나 공식을 외우시거나 뭐 전혀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공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좋겠죠. 네, 정리된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볼린저 밴드는 중앙에 기준선을 하나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의 기준선은 며칠자의 이동평균선을 두느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N1의 이동평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N이 1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것은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선 값을 기준으로 상단 밴드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주가가 얼마만큼 평균적으로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2배만큼 벌려서 올려놓았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상단 밴드가 그렇다면 하단 밴드는 중앙선 값을 기준으로 밑으로 오히려 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과연 이러한 그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HTS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차트 보면서 종목 상담해 주시잖아요, 솔로몬님. 네. 그때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설명하신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랬었어요? 네. 네. 자, 지금 여러분들 그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빨간색 선이 12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초록색 선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네,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러면은 이 볼린저 밴드의 빨간색 선을 제가 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네, 2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자, 바꿨더니 빨간색 선이 없어지고
빨간색 선이 초록색 선으로 겹쳐져 버렸죠. 네, 볼린저 밴드 기준선이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이 됐으니까 네, 예. 종합주가지수 차트에 있는 20일 이동 평균선과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록색의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얼마만큼 변화를 줬느냐, 폭을 줬느냐, 아래쪽으로 얼마만큼 변화의 폭을 줬느냐, 이제 이러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러한 그 상한 밴드와 하한 밴드는 그 시점에서 지나온 시점에서 주가가 얼마만큼 변동성이 있었느냐, 그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제가 우리 최원정 아나운서가 좀 이해를 하실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여쭤봐 주세요. 네. 예,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질문하면 다들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막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면은 기본값에서부터 이제 이동평균선의 기본값으로부터 이런 변동성이 크다고 그러면은 편차가 커지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막 클 때는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요. 이 상한 밴드의 아래 위의 폭이 좁혀질까요? 넓어질까요? 당연히 넓혀지지 당연히 않을까요? 넓어지죠, 네. 그죠? 너무나 간단하죠? 그렇다면 주가의 변동성이 없이 일정한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 이동평균선으로부터 변동폭이 적어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밴드의 범위를 더 넓게 그리게 될까요? 좁게 그리게 될까요? 좁게 그리게 되겠죠. 좁게 그리게 되죠. 바로 그렇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클 때는 이 밴드 폭이 갑자기 넓어지기도 하고요. 주가의 변동성이 작고 밋밋하고 방향성이 없이 그냥 행보를 한다든지 박스권 패턴으로 행보를 한다든지 하게 될 때에는 이 밴드 폭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네. 제가 왜 자꾸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를 괴롭히느냐 하면은 최현정 아나운서가 이해를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지 혹시 모르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최현정 아나운서를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솔로몬이 어떤 질문이라도. 네. 제가 앞서서 볼린저 밴드에 대한 그 설명을 처음에 소개할 때 모든 지표들은 거의 대부분은 이동평균선 분석의 기본적인 성질과 특성을 갖다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동평균선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는 향후에 주가가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동평균선들이 다시 발산하겠죠. 네. 모이면은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성질이 강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강하게 모이면 강하게 모일수록 발산하는 폭발력도 굉장히 커지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에 이동평균선이 한 점에 탁 모여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틀림없이 위쪽으로 폭발하든 아래쪽으로 폭발하든 폭발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은 밴드가 좁아진다라고 네, 밴드가 말씀드렸죠. 좁아지는 거니까 위로든 아래로든 올라가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주가가 행보를 한다는 얘기는 이동평균선들이 점점 한 곳으로 수렴해 간다는 얘기고요. 즉 수렴해 간다는 얘기는 향후에 발산을 할 거라는 얘기고, 또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볼린저 밴드가 폭이 좁아지게 되면은 향후에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거다.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쪽으로든 모이면은 폭발하겠다 하는 것을 예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의 상황들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네, 종합주가지수 보이시죠? 이러한 경우입니다. 작년 여름에 보면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주가가 행보하는 과정에서요, 볼린저 밴드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는 향후에 방향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는 그런 성질을 보여주게 됩니다. 위쪽 방향으로 틀었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어떤가요? 최근에 보면은 급락하기 전에 볼린저 밴드가 많이 좁혀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좁혀진다는 얘기는 향후에 변동성이 좀 커진다는 얘기인데요. 이번에는 불행하게도 아래쪽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렇게 상한선과 하한선의 볼린저 밴드의 폭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다시 좁혀져 갈 거다 하는 얘기죠. 여기에서 좁혀져 간다는 얘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볼린저 밴드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이러한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매수 신호가 되고 어떻게 매도 신호가 되고 또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이제 뭐 강의 요청이 많았던 볼린저 밴드를 배워봤는데요. 내일은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까지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 돌발 퀴즈를 드립니다. 오늘도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화면 보시죠. 네. 가로 안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향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암시한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볼린저 밴드, 2번 고무줄 밴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화면의 우상단에도 계속해서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는요. 하이리즈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니까 이 무료 이용권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에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로 들어온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들어온 종목이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신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를 매수가가 80만 5천 원이고요. 50% 정도를 들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까지 갈 것이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이 우세했었는데요. 최근 장이 많이 빠지면서 삼성전자도 70만 원 선으로 내려왔죠. 솔로몬님, 네. 삼성전자 분석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분이 더 많이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종목이죠. 네, 삼성전자는 최근에 삼성전자도 주가가 떨어지는 폭은 사실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기업의 가치 또는 적정 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지금 가격대가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려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흐름들은 종합주가지수의 흐름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이러한 최근에 종합주가지수의 그런 흐름들은 전체적인 시장의 그 외국인들이 지고 있는 수급의 키에 또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낙폭가대 85만 원대에서 이제 75만 원 선까지 적지 않은 그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술적인 대응, 차트상에서의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한 80만 원 선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하나의 매물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삼성전자를 기술적인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적절한 타이밍에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지신 시청자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시세가 요번에 그 85만 원까지 간 것이 역사적인 또 상투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결론부터 드려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단기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편안하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 단기적으로 한번 사고 팔고 하시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평균 지금 매수 단가가 80만 5천 원인가요? 네. 시청자분 주신 게요. 그렇다면은 딱 그 가격선이 하나의 저항 가격선, 80만 원 선이 저항 가격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번쯤 차라리 교체 매매를 할까 아니면은 그냥 더 보유를 할까 고민하실 수 있는 그 자리인 것 같은데요. 일단 80만 원 선까지는 보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 이후에 전체적인 시장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좀 느긋하게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이 전화로 연결돼 있을지 전화 연결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까요? 테스입니다, 테스. 테스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14,300원이고 비중은 40%입니다. 13,300원의 비중이 30% 정도 되시다고요? 최근에 40%예요. 예, 40%요. 예, 예. 최근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한 달 남짓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테스를 특히 이제 관심 갖고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쭉, 평소 때 쭉 지켜보다가, 네. 예, 앞으로 저 녹색 성장 이래가지고 내가 좀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됐는데 물타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건지, 네.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벌써 물타기를 몇 번 하신 건가요? 예, 한 2번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테스 예.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저희가 잘 풀어드릴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테스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라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반도체 장비 쪽에만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매출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반도체 시황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전체적인 매출 등락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좀 수익원을 좀 다변화시키고자 해서 태양광 장비 쪽에 사업을 진출을 해서 이쪽에 대한 매출 기대를 현재 해보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는 제가 최근에 이제 발표되었던 각 증권사 분석 보고서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각 증권 분석 보고 자료도 이 테스에 대한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기복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 회사는 적자 상황을 보였기 때문에요. 주가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는데요.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그런 이제 어떤 컨센서스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주가의 적정 수준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 즉 올해 실적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아주 좋게 보는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들을 평균을 놓고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테스에 대한 적정 가격 논란은 지금이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을 두면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더 한 20% 내지 30% 정도 높게 설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의 보고서들을 보면은 지금 가격도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본다면은 지금 가격 수준이 적정 가격에 대한 어떤 평균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제 얼마만큼 정말 태양광 장비 쪽에서의 매출 성장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작년 9월 달에 형성되었던 고점대의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돌파 시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최근에 주가가 거래량을 충분히 수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더 거래량 수반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2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13,000원 선, 13,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를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만약 13,000원 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주가가 조금 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물타기 한다든지 하는 시각보다는요.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또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또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하셔서 가볍게 가져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시크릿 돌발 퀴즈를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화면 통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향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암시한다. 자, 이것은 뭐가 들어갈까요? 1번. 볼린저 밴드, 2번 고무줄 밴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의 번호죠.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클럽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반등하면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 장이 변동성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시장을 관찰하고 대응해보는 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